안녕하세요. 채널 친절한 AI 진행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미정님과 함께 인공지능 파트 2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던 거 기억나나요? 오늘은 파트 2 함께 배워볼 건데 화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이 기계나 컴퓨터를 인간과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튜링 테스트의 발전과 구글 인공지능 비서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4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정답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제 우리 인터넷을 다 사용하면서 핸드폰에서 썼던 기록들, 컴퓨터를 사용했던 흔적들, 우리가 SNS를 하면서 남긴 텍스트, 이미지,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는 컴퓨터에게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발전이었죠.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뭔가 기술을 구현하기 힘든 일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최근에 뛰어난 하드웨어가 생산이 되면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도 손쉽게 저장, 관리할 수 있고 하드웨어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뛰어난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다양한 알고리즘이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향상된 모델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학습을 가능하게 해 주었죠. 자,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빅데이터. 여러분들 지금 손에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도 한 대 혹은 두 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는 그냥 모바일 기계에만 남는 것도 있고 노트북에서 서버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게 된 거죠. 2005년까지 쌓인 데이터가 130 엑자바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엑자바이트라는 용어는 좀 어색할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라는 알파벳이 하나만 있으면 그건 1바이트가 됩니다. 1바이트는 우리에게 굉장히 작은 용량이에요. 그런데 이런 알파벳이 A4지 한 장을 가득 채우면 그때의 용량이 1kB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지가 앞뒤로 빼곡히 쌓여서 5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되면 이때가 바로 1MB 정도의 용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염기 서열을 데이터화하면 그때 바로 1GB 정도가 모이게 되고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동영상으로 찍는다고 했을 때 1초도 빠지지 않고 찍었을 때 일주일간 1080 용량으로 찍으면 그게 1TB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테라바이트까지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페타바이트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아마존 밀림인데요. 이 아마존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잘라서 책으로 만들게 되면 그 책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바로 1페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페타바이트가 1000개 모이게 되면 그때 바로 1엑자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최근 중국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은 페타바이트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엑자바이트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는 용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데이터가 2005년에는 전 세계가 130엑자바이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4만 엑자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 거죠. 기존의 데이터 양은 충분히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간극을 뭘로 채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머신러닝 기술이 나머지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인사이트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데이터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머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수인데요. 여러분들 CPU, GPU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도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CPU는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비행기는 굉장히 빠르지만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에 비해서 GPU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는 비행기에 비해서는 느리긴 하지만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승객들이 탑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CPU에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적지만 그만큼 빠르게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요. GPU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속도가 CPU에 비해서 느리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영상, 음성들을 처리할 때는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GPU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최근에는 GPU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TPU도 나왔죠. 이런 식으로 CPU와 GPU 기술이 모두 발전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클라우드 기술의 보편화입니다. 클라우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도 있고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때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 GPU도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학습하게 될지에 따라서 필요한 GPU의 성능이 다른데 그걸 처음부터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가 사용한 만큼만 가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이 바로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발전은 특히 딥러닝 분야에서 획기적이었는데요. 이전에도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잊게 한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있었지만 그때는 딥러닝이 아니었어요. 쉘로우 러닝이라고 해서 얕은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층을 여러 개 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일 층만 가지고 있는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고리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층이 여러 개 쌓이는 형태로 발전이 된 거죠. 이 딥러닝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요. 우리 한참 뒤에 머신러닝까지 다 공부해 본 뒤에 딥러닝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이제서야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게 됐는지 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 4가지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발전하고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시대가 더 활짝 피어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인공지능이 왜 이제서야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 쓰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는 한 CPU 500개 정도 사용한 건가요? 알파고는 평균 CPU 1500개 그리고 GPU 200개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알파고를 구현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남은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